직장 다니면서 네. 월 2천만 원 현금 흐름을 만드셨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하셨어요? 안녕하세요. hen담입니다. 오늘은 40살 경제적 자유 프로젝트 저자이신 생각실현가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뭐 시간 같은 게 사실은 제일 문제잖아요. 네, 그쵸, 그쵸. 저도 직장 다니면서 이제 시간이 잘 안 나니까 그래서 아까 뭐 열심히 뭐 아침에도 하고 뭐 주말에도 한다고 하는데 그게 한계가 있어서 처음에는 야 이거 직장 차라리 전업으로 하는 게 진짜 더 음, 빠르겠다 이 생각도 했는데 이게 계속 그냥 뭐 나는 직장 다니니까 못해 이런 것만 하면 안 되니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어떻게 하면 그래 내가 시간을 좀 낼 수 있을까? 그래서 처음으로 했던 게 제가 회사가 여의도였고 이제 지하철을 타고 가면은 1시간 정도가 걸려요. 음, 집에서 나가가지고 네. 지하철 타는 데까지 가서 갔다가 다시 여기서 또 걸어가고 해야 되니까. 근데 이게 새벽에 이제 한번 택시를 타봤어요. 그때 이제 올림픽대로가 있어가지고 그냥 20분 만에 가는 거예요. 네. 시간이 하루에 40분 줄어들더라고요. 음, 대신에 택시비는 이제 뭐 16,000원이 나오면은 그만큼 이제 돈은 더 들어가는 거지만은 그래 차라리 내가 3년 동안 앞으로 정말 열심히 해볼 건데 후회 없이 하려면은 차라리 그냥 돈으로 시간을 사보자. 와,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뭐 와이프한테도 얘기하고 음, 그냥 돈 쓰겠다. 그래서 이제 택시비만 뭐 한 달에 50만 원 대신에 이제 시간을 사기 음, 시작. 그 다음에 이제 원룸 건물 그 구하러 다닐 때 제가 갈 수 있는 중개업소 갈 수 있는 시간이 토요일밖에 없잖아요. 네. 그 중개업소를 너무 못 가니까 이게 도저히 매물을 좋은 걸 못 구하겠는 음,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번은 뭐 점심시간 이용해서 가보다가 근데 점심시간 짧잖아요. 왔다 갔다. 네네. 원하는 지역을 갈 수도 없고. 음, 그러다가 생각을 한 게 그래 돈을 주고 사람을 사보자. 네. 그래서 아시는 분 소개를 해서 평일에 한 2시간씩 제가 원하는 지역의 부동산 중개업소를 돌 수 있는 분을 제가 구했어요. 그렇게도 할 수 있구나. 예. 그래서 월 100만 원을 그분한테 드리고 그분은 대신에 이제 평일에 한 2시간 정도씩 제가 원하는 지역에 가서 부동산 돌면서 집원하고 음, 땅 그 가격 받아오면은 제가 음. 그 저녁에 집에 와서 이제 그 메모 에버노트에 적어주시거든요. 그럼 그거 보고 분석해서 이제 이거는 사야겠다 말아야겠다 이런 걸 이제 결정을 제가 했죠. 시간을 돈으로 그렇게 해서 더 빨리 예. 퇴사할 수 있으면 그것도 진짜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게 훨씬 이익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네, 그분 쓴 게 제가 3개월이거든요. 그럼 네, 300만 원이잖아요. 근데 토지 좀만 좋은 거 사도, 아파트도 사실은 뭐 금매자거든 몇 천만 원씩 왔다 갔다 하는데, 토지는 진짜 1, 2억이 그냥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거 비하면은 사실은 300만 원은 사실은 엄청 싼 돈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차라리 좀 더 큰 거를 보고 그냥 시간을 사는 게 낫지. 요새도 가끔 이제 시간이 좀 부족할 때는 네. 내가 하는 일 중에서 어떤 거를 내가 그 다른 분에게 음, 돈을 지급을 하고 그 일을 맡길 수 있을까? 요새도 그 고민을 좀 많이 해요. 그래서 역시 아웃소싱. 부자는 다르다. 근데 뭐 그때는 사실은 지금도 뭐 부자는 아니지만 그때도 부자는 아니었고 그냥 음, 그게 훨씬 더 효율적이고 저는 그게 이제 뭐 43살쯤에 그 전환이 이제 이루어진 거거든요. 시간을 주고 돈을 받던 거에서 돈을 주고 시간을 받아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깨달음을 좀 더 빨리 얻었다라고 하면은 아마 30대 중반쯤이나 음, 헨다님은 사실은 되게 진짜 부럽죠. 훨씬 젊으신 나이, 이 영상을 보시는 뭐, 직장인 분들이 있으면은, 그러니까 직장을 꼭 관두라는 얘기가 아니라, 음, 한번 조금씩 이제 염두에 두시고, 어떻게 음, 하면 내가 이제 돈을 주고 시간을 사올 수 있을까, 음.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월 네. 2천만 원의 그 상가의 비율이 한 얼마 정도 되셨어요? 처음에는 이제 상가 하나를 투자하고 나서, 상가가 되게 월세가 이제 수익률이 좋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하나 더 투자하고, 하나 더 투자를 했어요. 네. 그래서 총 상가만으로 거의 월 4, 500 정도까지는 만들었는데 음. 2016년에서 이제 17년 상반기까지 이제 세 건을 투자를 했어요. 아, 요새는 한 수익률이 몇 퍼센트 정도 나와요? 요새는 뭐 서울 같은 곳에 있는 상가는 좀 리스크가 적다고 되는 상가는 뭐 3%대 대출 없이 그냥 음, 전체를 다 내 자본을 투입한다고 했을 때요.
그다음에 지방 같은 경우는 뭐 4%, 그다음에 5%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대출을 받으면은 걔가 이제 뭐 한 7%, 8%짜리로 변경이 되는 거죠. 네네. 근데 제가 근데 상가 투자를 이제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이제 수익률이 높고 해서 상가 투자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좀 리스크가 있다는 것도 얘기를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상가는 좀, 저희 우스갯소리로 상가 투자하다 뭐 상가 된다 이런 얘기 그게 하거든요. 무슨 소리예요? 상가 투자하다가 상가집 뭔지 아시죠? 이렇게 네. 목소리 나는 상가집. 네. 그래서 상가 투자하다가 이게 저처럼 뭐 투자가 잘 돼가지고 음, 임대료도 잘 나오고 하면은 뭐 수익률도 좋고 정말 좋은데 공실이 무섭고 음, 공실이 나지 않을 상가에 투자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음, 이 공실이 나지 않을 투자를 상가를 찾는 그 눈을 키우는 게 생각보다 좀 시간이 걸리는 문제인 것 같아요. 음, 아무 생각 없이 상가 수익률 높대더라. 나도 월세 많이 받고 싶다라고 해서 훅 들어가는 것보다는 좀 공부를 확실히 해가지고 내가 수요 공급도 좀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동선이나 볼 수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 망하지 않을 상가라는 확신이 들 때 투자를 하는 게 어, 맞아 보입니다. 어, 이거 상가로만 너무 포트폴리오를 가져가면은 음, 나중에 그 현금 흐름이 안정적으로 못 나올 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 음, 들더라고요. 그래서 상가를 좀 팔고 다른 거에 투자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그때 이제 하게 됐습니다. 음, 그래서 그때부터 다시 또 이제 알아보기 시작을 했어요. 뭐에 네. 투자해야 좋을까? 그래서 처음으로 제가 가졌던 원칙은 상가랑은 뭔가 좀 특성이 달라야 된다. 음, 그래서 상가 쪽이 전체적으로 안 좋아져도 얘는 현금 흐름이 잘 나와서 저한테 있어서는 안정적인 흐름이 현금 흐름이 매월 나올 수 있게끔 하는 거를 좀 찾는 거를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이때 이제 처음 찾았던 게 태양광 발전 사업이었습니다. 음, 태양광 발전 사업을 이제 본격적으로 준비를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 포트폴리오로는 뭘 하려고 생각을 했냐면은 토지를 좀 깔고 앉아야겠다. 아, 시세 차익형으로는 토지를 선택하신 거예요? 예. 아, 근데 토지만 하면은 거기서 월세가 안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토지를 전체를 깔고 월세가 나오는 거는 뭐가 있을까 하면서 이제 알아보다가 음, 원룸 건물을 사자. 어, 그러면은 원룸 건물이기 때문에 원룸에서 월세가 나오고 아, 땅에서는 그 시세 차익으로 토지값. 예. 나중에 10년 뒤, 20년 뒤에는 이제 땅값이 많이 올라가면은 거기서 시세 차익을 얻자. 그래서 이제 원룸 건물은 투자금이 좀 많이 들죠. 예, 그래서 많이 들은 줄 알았는데 많이 안 들더라고요. 얼마 들어요? 뭐 원하면은 거의 안 들 수도 있어요. 어? 영원. 어떡해요? 왜냐면 제가 이거를 할 때 이제 어떤 분을 만났는데 네. 분이 40억 건물을 매입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음, 자기 돈이 1억도 안 들어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어떡해요? 대출인가? 이거 느낌에 이거 썸네일 갈 것 같은데. 네. 돈 없이 건물 올리는 뭐. 돈 없이 건물 올릴 수 있는데 왜 안 해요? 뭐 이런 거. 근데 이거 좀 조심하긴 해야 돼요. 왜냐면 이거, 음.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 돈을 조금 들어가려면 방법은 두 가지거든요. 네. 하나는 대출을 많이 받거나 네. 또 하나는 저희가 뭐 아파트 갭투자도 그렇지만은 임대보증금을 많이 받거나. 아, 임대보증금을 다 세팅하고. 근데 원룸 건물은 이 두 가지를 다 같이 쓸 수가 있어요. 아, 그러니까 방이 여러 개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출을 좀 받고 뭐 음, 대출 30%든 40%든 음, 받고 그다음에 내가 원하는 만큼 몇 개 호수는 전세로 세팅을 해서 음. 자금을 회수하고 몇 개는 월세로 세팅해가지고 월 현금 흐름을 받는 방법이 가능하더라고요. 어? 아니, 근데 일반적으로 아파트는 뭐 대출, 주택담보대출 받으면 전세금 까지잖아요. 그런 거 예, 없이 그냥 대출에 또 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얹을 수 있는데 대신에 말한 것처럼 이제
그 전세자금을 들어오시는 분들이 전세자금 대출을 받잖아요. 그래서 그 매가보다는 이제 전세자금 대출이 전세자금 그 합계액이 낮아져야 되죠. 근데 거의 이제 뭐 매가에 가깝게 이제 가기도 하고, 그다음에 원룸 건물 같은 경우는 아파트만큼 시세가 있지 않잖아요. 그렇게 생긴 고지역의 그거는 딱 하나니까.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시세보다는 이제 뭐 감정가나 금융기관이 바라보는 이제 감정가에 따라서 좀 좌우되기도 합니다. 아, 일반적으로 한 몇 년 정도 들고 있다가 다시 팔 수 있나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처음엔 매입하려고 하다가 그 가격을 봤더니 차라리 내가 이걸 토지 사서 짓는 게 훨씬 이게 너무 싸겠다라는 커지는 거 아니에요? 몇 억 차이가 나더라고요. 어, 그래서 저는 사실은 제가 구축을 사서 그걸 이제 철거하고 신축을 짓고 그걸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설명드린 이유는 저는 이제 건설임대사업자라는 걸 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저희가 흔히 말하는 그 민간 임대주택 임대사업자인데 건설을 한 사람들은 건설임대사업자라고 그래요. 내가 사서 내가 그를 매입해서 금방 팔 거면은 임대사업자 등록 안 하면은 뭐 그 아까 질문하신 뭐 얼마 들고 있는지는 자기 마음인 거죠. 만약 이거를 임대사업자 등록해서 가져가려고 하면은 10년 들고 있어야 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8년을 들고 있어야 돼요. 와, 저 지금 되게 새로운 세상을 듣는 것 같아요. 아파트는 조금 매도가 예, 쉬운데 원룸 신축 같은 예. 경우에는 살려는 사람이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음, 아파트처럼 당연히 이제 그 매수 매도가 잘 음, 안 일어나기 때문에 음, 이거를 너무 빡빡하게 내가 이거는 뭐 1년 후에 팔 거다, 음. 2년 후에 팔 거다라고 하고 가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제가 투자한 것들은 다 월세가 나오는 것들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제가 뭐 1개월을 더 들고 가고 생각보다 3개월, 6개월을 더 들고 가도 그 월세는 어차피 수익은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담 자체는 좀 늦게 팔아도 어, 없는 반면에 음, 반대로 내가 이거를 뭐 다음 달까지 팔아야겠다라고 음. 생각하면은 절대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스트레스를 힘들구나. 엄청 받게 됩니다. 그 월세는 한 얼마 정도 들어와요? 그러니까 수익률 원룸, 이런 것처럼. 원룸 건물은 지금 한 300 정도 들어오고 있고요. 어, 10개인데 6개는 제가 전세 세팅을 했고, 그 다음에 4개는 제가 월세 세팅을 해가지고, 여기서 나오는 이제 월세금이 이제 300 정도 되는데, 제가 한 2년 정도 운영을 해보니까, 이 월세 외에도 전세보증금이 이제 증액이 되더라고요. 전세보증금은 나중에 돌려줘야 되는 거긴 음, 한데, 전세가가 내려가지 않는다고 하면 이제 음. 계속 추가적으로 생기는 거니까. 아, 입지는 그럼 서울 쪽으로 하시는 거예요? 예, 저는 서울을 했고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추구하는 거는 되게 안정적인 거거든요. 음, 상가 투자하고 태양광 투자하고 원룸 건물 투자하면서 안정적이라고 말하는 게 어폐처럼 들리실 수도 있는데 네. 여하튼 간에 입지 자체는 안정적인 어, 거를 하기 위해서 서울에 있는 더블 역세권에 있는 곳에다가 음, 했습니다.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공부하고 그다음에 좀 사람들도 많이 만나보면서 어, 깨닫고 계약금을 쏘는데 또 계약금을 쏠 때는 또 되게 빨리 쏜다 그러더라고. 그냥 거의 주저함 없이 뚝 본격적인 거 쏜다고 아니에요? 하더라고. 알고 보면. 그 순간 딱 지나가면 되게 공격적이고 그 순간 전까지는 좀 보수적인 것 같아요. 좀 양면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인터뷰 그동안 하신 분들 전부 다 자기 안정적이고 되게 보수적이라고 하면서 투자는 다들 진짜 다 많이 하셨어요. 다들 생각보다처럼. 뻥쟁이네. 다들 뻥쟁이네. 원룸 신축을 그런 식으로도 투자를 하는구나. 혹시라도 이제 오해를 좀 하실 수 있어가지고 토지 사갖고 그 건축하는 중간이 한 뭐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되거든요. 음, 그때는 돈이 조금 더 소모가 됩니다. 아, 그러니까 뭐 최종적으로는 나중에 전세를 맞추면서 이제 자금을 회수하는데 그 단계에서는 뭐 3억에서 5억 사이 정도가 들어갈 수도 음, 있어가지고 이제 요거 할 당시에 전세 살았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거기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가지고 음, 그 돈으로 이제 한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굴리다가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다 회수해서 음, 전세자금 대출을 껐죠. 아, 그렇구나. 아, 저 원래 책이 그 이제 음, 상가 투자 잘하는 법 아니면은 뭐 태양과 음, 발전에 대한 그런 얘기가만 나와 있을 줄 알았는데 전체적으로
예, 조금 그런 퇴사를 어떻게 해야 되고 목표를 어떻게 세워야 되고 이제 그런 예, 게 저는 훨씬 더 원래 그런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예, 네, 너무 재밌게 잘 읽었어요. 그, 블로그 이렇게 글이랑 뭔가 실제로 봤을 때 그 느낌이랑 굉장히 달라요. 예, 그 얘기도 많이 들어요. 아, 그래요? 네, 지금 뭐라고 할지도 알고 있어요. 블로그 느낌이 뭐고, 실제 느낌이 뭐라고 말씀할지도 알고 있어요. 블로그는 되게 사람이 차갑고, 네, 맞아요. 그럴 줄 알았는데 말해보니까, 이거 생각보다 이 사람 그렇게 이상한 사람은 아니네. 이 생각, 이런 얘기 하려고 했죠. 네, 맞아요. 진짜로. 그러면은, 헨담님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많이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